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떠나서 데이터와 숫자를 통해 로블록스가 왜 미래에도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회사에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로블록스 22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5억 9,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출 성장률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21년 2분기에 무려 140% 성장률로 정점을 찍은 후 22년 2분기에 30%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총 예약입니다. 로블록스의 주요 매출은 플랫폼 내에서 유저가 구매한 로벅스라는 가상화폐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27불을 지출해서 2700 로벅스를 구매한다면 총 예약이 27불로 기록이 됩니다. 그럼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27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매달 나누어서 인식됩니다. 전체적인 소비자 성향을 봤을 때 27불을 소비해서 로벅스로 환전했다고 해서 하루 만에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사용자가 주로 구매하는 아바타나 코스튬은 내구성 아이템이라고 해서 아이템을 사는 즉시 모든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평균 25개월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25개월에 나누어서 매월 1달러씩 매출로 인식하는 거죠. 한마디로 로블록스의 매출은 총 예약의 후행 지표입니다. 지금 매출에서 발생하는 상당 금액은 과거 1년 전에 총 예약 금액의 일부가 반영된 결과인 거죠. 그럼 현재 예약 지표를 보면 앞으로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 예약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4%로 역성장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코로나 시기 이후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주요 기반 이용자인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감에 따라 로블록스의 인기가 끝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장률 지표로만 보면 20년 2분기에 229% 성장했던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성장률도 정점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일 활성 사용자 DAU는 2분기에 5,2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수치로 봤을 때 성장률 지표가 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후에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 가려면 일단 총 예약과 1일 활성 사용자 지표가 유지되는 게 관건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30% 증가, 총 예약은 전분기에 이어 역성장했는데 인프라 구축 비용은 45%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28%로 비용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발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적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인프라 투자나 개발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은 로블록스의 현재를 정확하게 보여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 로블록스의 과거에 쌓여왔던 포텐이 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락다운은 엄청난 이용자 기반을 만들어냈고 모든 지표가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실 지금 실적이 크게 나쁘다는 것보다 작년 실적이 지나치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도 로블록스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표를 보면 당장은 코로나 시기처럼 큰 성장률을 만들어내기는 힘들더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왜 좋게 보느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2분기 총 예약 그래프입니다. 6억 4천만 달러의 총 예약은 전년 대비 역성장해서 시장의 우려를 낳았지만 19년 2억 3,600만 달러의 총 예약이
1년 만에 270%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년 2년으로 확장을 해보면 325%총 예약 수치가 성장합니다. 코로나 락다운에 따라 사용자 기반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2년 만에 로블록스 경제 시스템이 3배가 커진 겁니다. 오히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게 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2019년 1900만 명 수준이었던 활성 이용자 수도 단 2년 만에 4950만 명으로 260%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총 예약 지표는 역성장했지만 6억 3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5200만 명 수준입니다. 만약 회사가 코로나 시기 2배 이상 증가 없이 매년 50% 수준으로 성장했다면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도시 인구가 2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단기간에 엄청난 이용자층을 확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찬사는 전혀 없습니다. 로블록스의 주요 이용자층은 13세 수준의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깥 활동 증가나 방학 이후 계약을 통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매출에 계절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총예약 감소와 1일 활성 이용자 수 성장 둔화는 코로나 락다운 시기의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계절적 요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지표는 7월 회사의 실적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코로나 이후의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다시 총예약 수치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매출도 유지되고 있으며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5,8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코로나 시기 유행했던 게임으로 보기에는 여름을 겪으면서 다시 활성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유저층도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2분기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5,220만 명이었습니다. 이용자층의 나이를 보면 13세 이하가 2,420만 명, 13세 이상이 2,770만 명이었습니다. 13세 이상이 전체 이용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2분기까지 1위 활성 이용자 수 가운데 13세 이하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만 갈수록 13세 이상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유저층인 13세 이하가 학교로 복귀하기 시작한 1분기와 2분기에 13세 이상의 이용자층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죠. 사실 로블록스는 1, 2년 된 게임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죠. 과거부터 이용했던 로블록스의 이용자가 13세 이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13세 이상의 이용자층이 최근에 새롭게 유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로블록스가 단순히 초딩들이 하는 게임에서 벗어나 이용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참여 시간은 더 차이가 납니다. 13세 이상의 이용자들이 총 참여 시간의 55%를 차지합니다. 전체 총 112억 시간 중 62억 시간을 13세가 차지했습니다. 로블록스의 핵심인 북미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이용자층은 17세에서 24세였습니다. 2분기 17세에서 24세 그룹이 9세에서 12세 그룹의 비중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린 자녀들이 하는 게임을 넘어서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로블록스의 확장성을 나타내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참여 시간의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또한 지역적 확장에도 성공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초등학생의 4분의 3이 로블록스를 한다는 말처럼 팬데믹 기간 중 북미 지역에서 이용자층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북미 지역 이용자는 주춤해졌지만 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전년 대비 71% 증가할 정도로 아시아 시장에서 로블록스는 영향력이 큰 상황이며 전 세계 성장률을 봤을 때도 단순 유행으로 끝나기에는 자신의 생태계 확장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블록스 매출 대비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인프라 구축과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영업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총 예약을 통해 인식하는 매출이 25개월 동안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매 분기 사용하는 비용은 일시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때그때 떨어내죠. 하지만 예약으로 들어오는 실질적인 현금은 플러스 상태라는 거죠. 2019년 2분기부터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고 총 예약이 폭증했던 20년 2분기부터 영업 현금 흐름은 1억 16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로벅스를 통해 운영되는 로블록스 경제 시스템은 엄청난 현금 흐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영업 비용과 설비 투자를 차감한 잉여 현금 흐름까지도 지금까지는 양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도 30억 달러, 3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외부 인프라 투자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5,200만 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가 이용하는 이상 이 회사가 문을 닫을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로블록스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는 총 예약과 1위 활성 사용자입니다. 2019년 2억 3,600만 달러의 예약이 21년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합니다. 2년 만에 로블록스 경제 시스템이 3배가 커진 겁니다. 2019년 1,900만 명 수준이었던 활성 이용자 수도 4,950만 명으로 3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이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만약 현실 세계의 국가였으면 이 정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시스템 확장은 재앙 수준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을 거고요. 하지만 디지털 세계의 로블록스는 이후로도 성장을 둔화는 되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점차 나아지고 있고요. 그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과 무한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로블록스의 3분기 실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7월 실적과 여름을 지나면서 로블록스 생태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